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70화 풀버전 리뷰 및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170화는 1169화에 이어 로키를 공격하는 망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전환되며 하랄드는 말합니다. 로키, 엘버프의 국보인 악마의 열매는 그 누구도 수백 년 동안 아무도 먹지 못했다. 어느 누구도 인정받지 못했다. 그때 가반이 이무에게 조종받는 불사의 하랄드를 공격하며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폐양색 폐기를 공격에 입히며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격을 해야 하지.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격해야 한다. 이에 샹크스가 의아해하자 가반은 말합니다. 과거 신의 교사단이 여러 차례 너를 납치하려 했지만 매번 우리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는 법을 알고 있지. 그리고 장면은 다시 망치랑 싸우는 로키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로키는 망치가 혼자 움직이는 거에 의아해하죠. 그때 로키의 라그니르와 망치가 부딪히고 로키의 라그니르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라그니르가 다람쥐로 변하죠. 그리고 로키는 엘버프 전설의 열매를 먹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로키의 몸이 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장면은 하랄드 앞에 대치하는 로키로 전환되고 하랄드는 말합니다. 로키, 너에게는 태양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때 하랄드는 의식을 되찾으며 말합니다. 지금뿐이다. 주변을 봐라. 이미 용서받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어. 이에 로키는 말하죠. 조종당하고 있는 거지. 하랄드는 답합니다. 조금 달라. 아마 사고 그 자체가 나 자신의 신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로키는 소리칩니다. 아들에게 생명의 막을 내리게 하다니 어떤 쓰레기 품으로도 그런 건 시키지 않는다. 하랄드는 말합니다. 한 가지 말하는 걸 잊었군. 이다의 거는 고맙다. 네 마음에 감사하마. 결국 로키는 폐양색을 담은 망치로 번개와 함께 하랄드에게 내리칩니다. 동시에 하랄드는 쓰러지죠. 하랄드가 쓰러지는 모습으로 1170화는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오로선과 신의 기사단은 어떤 공격을 받아도 즉시 회복하는 무적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이번 1170화에서 가반은 이모와 심의 계약과 심심의 계약을 맺은 불사의 몸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폐양색 폐기를 공격에 입히면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격해야 한다고 하죠. 가반이 설명한 폐양색의 역할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권능의 중단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불사는 신체적 능력이 아니라 이무로부터 공급받는 외부적인 힘일 겁니다. 즉, 폐양색 폐기는 사용자의 폐도적인 의지를 타격에 실어 이무의 권능이 대상의 신체에 도달하는 흐름을 잠시 차단하거나 억제한다는 거죠. 또한 무적의 몸은 고통을 느끼지 않지만 폐양색은 영혼과 정신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 폐양색은 불사자들에게 생소한 공포와 지연을 발생시키며 그들이 재생에 집중하는 동안 빈틈을 만드는 걸로 추정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공격은 패배시킨다고 하기에는 애매합니다. 이 방법은 그들의 세포나 형체가 복구되려는 찰나에 다시 폐양색 타격을 가해 형체를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결국 자아를 붕괴시켜 살아있는 시체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죠. 즉, 이 상태는 죽인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것에 가깝습니다. 더 나아가 이 방법이 비극적인 이유는 공격자 또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폐양색 휘감기는 극도의 집중력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불사자를 죽음의 상태에 묶어두기 위해서는 루피나 샹크스 같은 강자라 할지라도 잠시도 쉬지 않고 폐기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실제로 지백은 갈링을 무력화시켰지만 갈링은 다시 부활해 지백을 죽였죠. 즉, 적을 무력화하는 행위 자체가 공격자를 그 자리에 묶어두는 형벌이 되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 불사자들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더라도 공격자 또한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도달해 함께 리타이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역시 승리의 조건은 살해나 완전한 무력화가 아니라 이들에게 계약을 맺어준 당사자를 쓰러뜨리는 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루피를 포함한 수많은 강자들이 오로성에게 치명상을 입혔지만 그들은 고통을 느낄 뿐 즉시 재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회복력이 아니라
이무에 의해 부여된 불사의 상태가 강제로 고정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강한 팩이나 공격도 계약이라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파괴하지 못하면 무의미하다는 거죠. 에그의 대편 당시 조이보이의 폐기가 방출되자마자 오로성은 힘없이 마리주어로 송환되었습니다. 조이보이의 강력한 폐기는 오로성을 때린 것이 아니라 이무가 그들에게 공급하던 능력의 흐름을 강하게 간섭하여 일시적으로 차단해버린 걸 겁니다. 즉 이무의 마력으로 유지되던 소환 마법진과 변신 상태가 폐기에 의해 부정당하자 소환된 개체들은 유지 근거를 잃고 원래 위치로 튕겨나간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무는 오로성과 신의 기사단이라는 장기말들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중앙발전소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오로성이 아무리 베이고 타도 재생되는 이유는 그들 내부에 재생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무라는 전원으로부터 불사라는 상태 정보를 끊임없이 수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에메트의 사례처럼 전원을 잠시만 차단해도 소환이 풀리는데 만약 전원 자체를 제거해버린다면 그들에게 걸린 모든 불사 계약은 그 즉시 파기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 최종장에서 루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해집니다. 모든 권능의 시작점인 이무를 찾아내 제거하거나 그의 능력을 봉쇄하는 것이죠. 이무가 쓰러지는 순간 전 세계에 퍼져있던 불사의 군대는 한순간에 평범한 노인이나 인간으로 돌아가거나 세턴 성처럼 그동안 유예되었던 세월의 대가를 한꺼번에 치르며 소멸하겠죠. 이번 1170화에서 또 하나 생각해볼 건 라그니르의 정체입니다. 라그니르는 파괴되며 다람쥐로 변했습니다. 아마 라그니르는 동물계의 열매를 먹은 망치일 확률이 크겠죠. 그런데 만약 라그니르가 열매 능력자라면 동물계 환수종 모델 라타토스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라타토스크는 세계수 이그드라실에 살고 있는 전설적인 다람쥐입니다. 라타토스크는 이그드라실의 꼭대기에 사는 독수리 비도프니르와 뿌리에 사는 용 니드오그 사이를 오가며 말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로키와 싸우다가 다람쥐로 변해 악마의 열매 상자를 열어주는 장면은 신화 속 다람쥐가 두 거대한 존재 사이에서 핵심적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분명한 건 엘버프가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한 만큼 다람쥐는 북유럽 신화 속 생물일 확률이 높겠죠. 이에 대해서는 추후 제대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